매일 피곤합니다. 병원 검사는 정상인데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알람을 3개 맞춰놓고도 스누즈 버튼을 5번 누르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또 졸고 점심 먹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원래 체력이 약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전날 밤 당신이 선택한 몇 가지 행동들이 오늘 하루 전체를 망가뜨린 거거든요. 오늘은 잠을 못 자는 하루 일상의 모든 것, 시간대별로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손이 먼저 반응해요. 스누즈 버튼을 누르죠. 9분 뒤 다시 울리고 또 누르고 또 울리고 이게 한 4-5번 반복되는 겁니다. 겨우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시간은 이미 7시 15분이 넘었고 머리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어요. 이 상태를 수면 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뇌가 깊은 수면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억지로 깨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스누즈를 누를 때마다 뇌는 새로운 수면 사이클을 시작하려고 시도하거든요. 그런데 9분마다 계속 깨우니까 완성되지 못한 수면 조각들만 쌓이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태는 15분에서 30분, 길게는 2시간에서 4시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해요. 기상 후 몇 시간 동안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균형 감각마저 흐려집니다. 이 시간 동안 내리는 모든 판단과 선택이 사실은 반쯤 잠든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출근해서 오전 내내 멍한 상태로 일하다가 점심을 먹고 나면 몸이 더 무거워집니다. 오후 2시쯤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몰려오죠.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더 마십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 3시간에서 7시간 정도입니다. 오후 2시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저녁 7시에도 절반이 남아있고 밤 10시에도 4분의 1이 혈액 속에 남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겉으로는 잠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카페인은 뇌의 깊은 수면 단계 진입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쌓이면서 이제 자야 할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버려요. 피곤하다는 신호가 뇌에 전달되지 않는 거죠. 문제는 피곤함을 못 느끼는 것뿐이고 실제 피로는 그대로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오후 3시쯤 견딜 수 없는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잠깐만 눈을 붙이려고 하죠. 20분만 자려고 했는데 어느새 40분이 지나 있어요.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갔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낮잠을 자더라도 30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깨어나면 수면 관성이 훨씬 더 강하게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낮잠이 길어지면 밤에 쌓여야 할 수면 압력이 미리 방출되어 버립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후에 이미 밤잠을 일부 빌려 써버린 겁니다. 퇴근 후 저녁 7시 체육관에 갑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고강도 운동을 하죠. 운동 자체는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격한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이 약 1도에서 1.5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저녁 9시에 운동을 끝내고 10시에 잠들려고 하면 몸은 아직 각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운동 후에는 최소 3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밤 9시 집에 도착합니다.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먹어서 꽤 든든하게 먹죠. 그리고 1시간 뒤 침대에 눕습니다. 이제 몸은 선택을 해야 해요. 소화를 할 것인가, 잠을 잘 것인가. 둘 다 동시에 잘할 수는 없거든요. 소화는 생각보다 훨씬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위장으로 혈액을 보내고 열을 발생시키고 여러 기관을 가동시켜야 하죠. 이 과정에서 심부 체온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가요. 그런데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떨어져야 하는데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기 쉬워져요. 완전히 깨지는 않더라도 밤새 미세하게 각성 상태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라고 권장하는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밤 10시 침대에 눕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죠. SNS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확인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 특히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이는 겁니다.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수면을 준비하는데요. 블루라이트는 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2시간 정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SNS나 뉴스는 정신적 자극을 계속 주거든요. 뇌는 둠스크롤 상태에서 깊은 수면으로 바로 전환할 수 없어요. 완충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침실 온도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정작 수면의 최적인 온도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침실 온도는 16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다고 해요. 전문가에 따라서는 15도에서 20도를 권장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집이 겨울에 20도에서 22도, 여름에는 23도에서 26도 정도로 맞춰놓거든요. 이건 수면에는 너무 따뜻한 온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잠들 때 심부 체온, 그러니까 몸속 장기의 온도가 약 1도 정도 떨어져야 하거든요. 방이 따뜻하면 체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밤새 뒤척이고 자주 깨고 깊은 수면 단계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8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어도 질이 형편없으니까 다음날 피곤한 겁니다. 밤 11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맥주 한 캔을 따요. 술을 마시면 빨리 잠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알코올은 진정 효과가 있어서 잠드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알코올은 수면 구조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든요. 특히 REM 수면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단계가 억제됩니다. 그리고 밤의 후반부로 갈수록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각성이 증가해요. 겉으로는 8시간 잤지만 실제 회복 효과는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 후 수면은 깊은 수면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밤중에 깨는 빈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침대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침대는 원래 수면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침대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고 심지어 식사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뇌가 침대를 다목적 공간으로 학습해버립니다. 이걸 자극 통제 실패라고 하는데요. 특정 환경이 특정 행동을 유도해야 하는데 침대가 너무 많은 역할을 맡으면서 뇌가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도 지금 잘 시간인가, 일할 시간인가, 영상 볼 시간인가? 이렇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주말이 됩니다. 평일 내내 5시간에서 6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주말에는 푹 자려고 해요. 토요일 정오까지 잡니다. 일요일도 비슷하게 늦게까지 자죠. 이제 밀린 잠을 다 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수면 부채는 금융부채처럼 일시불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 동안 매일 2시간씩 부족하게 잔 사람이 주말에 10시간씩 잔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채 회복에는 밀린 기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말 늦잠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평일에는 아침 6시에 일어나다가 주말에 정오에 일어나면 6시간의 시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매주 타임존을 옮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듭니다. 일요일 밤에 다시 일찍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고 월요일 아침은 더 피곤한 상태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베개와 매트리스도 중요합니다. 7년에서 10년 이상 된 매트리스는 이미 지지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베개는 1년에서 2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낡은 베개와 매트리스는 척추 정렬을 방해하고 압박 지점을 만듭니다. 완전히 깨지는 않더라도 밤새 미세한 불편함 때문에 수면이 조각나는 거예요. 아침에 명확한 통증은 없지만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오늘 하루의 피곤함은 어젯밤 한 가지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아침에 스누즈 버튼, 오후에 카페인, 늦은 낮잠, 저녁에 격한 운동, 밤에 늦은 식사, 스마트폰 화면, 따뜻한 방 온도, 술 한 잔, 침대에서의 여러 활동, 주말에 불규칙한 수면 패턴, 낡은 매트리스와 베개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무너진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중 하나만 고쳐도 나머지가 함께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람을 한 번만 맞추고 바로 일어나는 습관, 카페인을 정오 이전에 끊는 규칙, 낮잠을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원칙, 운동을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으로 옮기는 조정, 저녁 식사를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계획,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침실 온도를 18도 정도로 낮추는 환경 설정, 알코올을 수면 도구로 쓰지 않는 자제력, 침대를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리는 노력,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일관성, 그리고 낡은 베개와 매트리스를 교체하는 투자까지 더해지면요. 이 작은 변화들이 복리처럼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알람 없이도 상쾌하게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밤 당신의 선택이 내일 아침을 결정합니다.